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첫사랑 이름이 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식집에서 음식을 먹을 땐 미정이가 오면 앞에 것만 땁니다. 분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미, 정, 이, 오, 면 이렇게 합니다. 자, 19년 2회 기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앞서서 1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셔야 조금 바람직한 어떤 패턴이 됩니다. 실력을 좀 향상시켜 보죠. 지구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에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영향들은 앞서서 이제 저희 이론 부분 때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재복사되는 양이 많아지면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난다고 했었고요.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면 발생되는 여러 현상들 중에는 뭐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혹은 식물 생태계가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온난화에 의한 해면의 상승은요, 지역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역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막 이런 얘기에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답안이 있다. 사실 그러긴 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는 데가 있고 조금 덜 오는 데가 있고 그 비를 좀 흡수 능력이 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지역별 특수성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 차이를 나타내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통계에 따르면 해수면은 매년 2.97mm씩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해안은 2.48mm per year이라고 돼 있고 동해안은 3.50mm per year이라고 돼 있고 남해안은 2.44mm per year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좀 다르죠. 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면 상승은 관계없이 전직으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편차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륙권 오존의 생성 반응을 촉진시켜서의 오존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대륙권의 오존의 생성 반응을 촉진시켜, 일단 이 말서부터 뭔가 좀 괴리가 있고요. 오존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어떤 지구온난화가 유발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성층권에서는 기온의 어떤 역전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륙권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가 온도 T, 여기가 고도 Z라고 한다고 하면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는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대륙권. 그 다음에 반대로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 안에는 한 약 이 정도의 25에서 35km 사이 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었냐면 오존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였었냐면 유해한 자외선,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것들 중에서도 자외선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외선 중에서도 300나노미터 이하의 영역들은 좀 차단을 해주고 흡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열을 받으니까 성층권의 온도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얘네들이 만약에 성층권 내에 있는 오존층이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오존층이 점점 열 터진다는 얘기니까 더 필요 없는 더 많은 양의 태양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존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성층권 쪽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겠고, 기상 조건의 변화는 대기오염의 어떤 발생의 횟수와 오염 농도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래서 뭐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관계없이 좀 생각해 보면 얘가 사실은 옳은 대답이 되겠죠. 대기오염의 발생 횟수, 그러니까 뭐 기온 역전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절 차이에 따라서 식물들 같은 게 없어가지고 겨울에 조금 더 많은 흡수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알베도 현상이 크게 된다고 하면 역전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면요, 기온의 상승과 토양의 건조하는 생물이 성장하는 남방 한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추운 지역에 살 수 있었던, 추운 지역에 살고 있던 애들이 남쪽으로 얼마만큼 많이 더 깊이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무화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에서만 조금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가 됐던 그런 어떤 뭡니까 과일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 뭐
모스크바 이건 조금 극단적인가요? 모스크바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그 한계치를 나타내는 것들이 남방 한계 혹은 북방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전체적으로 더워진다는 얘기니까 남쪽 쪽에서 이제 재배됐던 과일들 같은 것들이 북쪽에서도 이제 재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북방 쪽에서 살고 있었던 것들은 조금 더 자기네들이 이제 살 수 있었던 한계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북방 한계, 남방 한계 둘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죠. 넘어갑니다. 대기 오염 모델 중에 수용 모델이 있대요. 수용 모델은 제가 이론 설명드릴 때 어떻게 외우시라고 했었냐면 이세돌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분산 모델, 그 다음에 수용 모델. 이렇게 있었는데 분산 모델은 누구 생각하라 했었냐면 알파고 이거 떠올리시라 했고, 수용 모델은 이세돌 씨, 은퇴하신 이세돌 씨를 떠올리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분산 모델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컴퓨터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물질이 다른 어디론가 이동될 때에 발생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는 거예요. 수용 모델은 뭐냐면 직접 그 발생 현장에 가셔서 거기서 있는 오염물질들을 현미경이라든지 어떤 다른 일련의 방법들로 직접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고는 머리가 좀 좋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것들을 좀 하기가 쉽고 정책적인 어떤 안건을 반영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인 거고, 대신에 지형 지물이 바뀌면 좀 힘들죠. 무슨 얘기냐면 알파고는 컴퓨터잖아요. 이 컴퓨터를 어딘가에 막 비가 오는 데거나 뭐 이런 쪽으로 옮길 때는 항상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알파고는 무수히 많은 상대들의 어떤 기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뒀던 바둑의 어떤 기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데이터로 얻어가지고 상대를 해서 싸운 거고, 만약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자꾸 입력을 해야지 되니까 오류도 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런데 반대로 수용 모델은 뭐냐면 직접 간다 그랬죠. 이세돌 씨가 어떤 대국 현장으로 직접 가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맞부딪혀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새로운 것들이 줘도 뭐 그렇게 오류가 크게 나지 않고 지형 어떤 조건 이런 것들에 어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죠. 기초적인 기상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 나오면 알파고를 떠올리시라고요. 네. 얘는 이세돌 씨는, 물론 이세돌 씨도 훌륭하게 예측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만 알파고가 더 많은 수를 내다보죠. 그러니까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한다, 이런 얘기들은 분산 모델 쪽에 가깝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 모델 관련한 것들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참고 자료입니다. 분산 모델과 수용 모델이 있는데요. 분산 모델은 알파고, 미래의 대기질이 예측 가능하고 정책 기반의 기초자료 활용 가능하고 오염 없는 방지 장치의 설계 특성 평가 가능하고요. 점이라든지 면선 오염원에 대한 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오염원이 신설될 때 매번 재평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세돌 씨가 아니라 뭐 커제 구단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박정훈 씨였나요? 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매번 재평가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랑, 오염물의 어떤 단기간의 분석 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분석하고 해야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지역 및 오염원의 어떤 조건 조업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지 되는데, 얘의 장점이 결국 얘의 단점이 되고 얘의 단점이 얘의 장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에 있는 거 하나만 잘 외우시면 오른쪽에 있는 걸 좀 커버하실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랑했던 첫사랑 이름이 미정이었습니다. 그 미정이가 분식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분식집에서 여자분들끼리, 그러니까 소녀 학생분들끼리 이제 음식을 먹을 땐 더치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정이가 오면 이 우리가 먹은 거 같이 해서 이제 분배를 해서 더치페이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앞에 것만 땁니다. 요거 분산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분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분식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미, 정, 이, 오, 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미정이가 오면 새, 우, 지, 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먹었냐면 새우튀김 먹은 거예요. 네,
새우튀김을 먹고 나서 이거 가지고 같이 돈을 반반해서 내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이게 몇 번이었죠? 1번이었죠. 넘어갑니다.